여기 중국 최고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직원이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5천년 문명을 가진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이란 나라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지사 파견. 처음에는 이를 모욕으로 여기고 크게 분노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저우의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첸 시에인입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의 시대라고들 하죠. 특히 IT 업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인공지능 개발팀의 핵심 연구원이에요. 입사 3년 만에 월급 1만 위안을 받는 엘리트가 되었죠. 다른 직원들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시에인, 또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네가 개발한 기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매일같이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의 유명 기업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죠. 우리 중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자 이제는 현대 기술까지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이제 중국이 세계의 IT를 이끌어갈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이제 우리의 과거일 뿐이에요. 회사 발표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있는 항저우는 중국 IT 산업의 중심지예요. 거리마다 첨단 기술이 넘쳐나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한국? 그저 우리 중국의 작은 이웃나라일 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한국어로 된 간판이나 제품을 보면 저는 코웃음을 치곤 했어요. 한국? 아,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우리 항저우시 하나보다도 작은 나라죠.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나요? 기술도 다 중국 것을 베껴 쓰는데. 한국이 화제에 오를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제 관심 밖이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던데다 IT 기술도 중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인, 자네를 우리 한국 지사로 파견 보내려고 하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라뇨? 물론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도 지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그저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고 현지화하는 곳일 뿐이에요.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 실력이 부족했던 건가요? 저는 본사의 핵심 개발팀에서. 팀장님은 제 말을 자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야. 그게 본사의 결정이야. 한국 지사의 현지화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항저우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한없이 우울해졌죠. 개발자에서 단순 현지화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강등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제 절친한 친구 핑안과 만났어요. 항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요. 핑안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는 친구였어요. 시에인, 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오늘 팀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뭐? 한국 지사로 파견? 핑안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 같은 인재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말도 안 돼. 나도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 핑안은 음식을 밀어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에인, 나는 네가 한국에 가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아. 내가 사업하면서 한국을 여러 번 가봤거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라. 어떤 점이? 일단 한국의 회사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야. 상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하고 퇴근 시간은 있으나마나.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게 보통이야. 게다가 회식 문화? 거의 강제로 술 마시게 하더라. 그래도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아니야, 더 들어봐. 핑아는 자기 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의 평균적인 원룸이야. 보이지? 우리 항저우의 화장실보다도 작아.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알아? 월급의 절반은 써야 해. 화면 속 방은 정말 좁았어요. 침대를 놓으면 걸어 다닐 공간도 없어 보였죠. 그리고 말이야, 요즘 한국의 반중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식당에서 중국어를 쓰면 다들 쳐다보고 아예 자리도 안 내주는 곳도 있어. 지하철에선 중국인만 보면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 그렇게 심해? 응.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 중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해.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어도 한국인들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일 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핑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가족들이 저를 반겨주셨죠. 시에잉,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뭐라고? 한국이라고? 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한국은 위험해. 어머니, 이건 회사의 결정이에요. 알아, 하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중국인을 무시하는지 몰라. 옆집 매이매이 얘기 기억나지? 한국 유학 갔다가 너무 심한 차별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잖아. 우울증까지 걸려서 몇 달을 치료받았어.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경제가 지금 바닥이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 거기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여기 항저우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게다가 누나, 동생 샤오밍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어요. 봐봐, 한국의 집값이 미쳤다는 기사야. 서울은 집값이 베이징의 2배래. 그런데 월급은 우리보다 훨씬 적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저는 SNS를 열어 한국에 대한 게시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같이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죠. 한국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숨도 못 쉴 정도예요. 식당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자리가 없다고 해요. 길에서 중국어로 통화만 해도 다들 쳐다보고 수근거려요. 월급은 중국보다 적은데 물가는 2배는 비싸요. 원룸은 창문도 없는 반지하가 대부분이에요.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세요. 한국은 최악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었어요. 저도 한국 갔다가 스트레스로 건강 망가졌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우울감도 깊어만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항저우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죠. 여기서는 제가 인정받는 엘리트고 편안한 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한국이란 낯선 땅에 가야 한다니. 특히 걱정되는 건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한국어는 전혀 모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던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나쁜 나라일까? 우리 회사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해외 파견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영진 중 한 분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수년 전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사는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현지화하는 수준에 그쳤죠. 매출도 기대 이하고요. 화면에는 한국 지사의 저조한 실적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최근 들어 한국의 IT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력 서비스와 비슷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지사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현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를 파견해서 한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 그들의 동남아 진출도 저지하는 겁니다. 첸시에잉 연구원. 경영진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당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회사의 수많은 개발자 중에서 하필 저라니. 게다가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일하라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오란이었어요. 하오란. 그녀는 제 영원한 라이벌이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죠. 제가 개발하는 모든 걸 따라하면서도 늘 자기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젝트마다 저와 경쟁하면서 심지어 제 코드를 몰래 복사해가다 적발된 적도 있었죠. 앉으시죠, 하오란 연구원.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영진의 말에 하오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하오란과 팀장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팀장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첸 시에잉보다 제가 더 적합합니다. 하오란, 이미 결정된 일이야. 하지만 시에잉은 분명 거절할 거예요. 그 자존심 강한 성격에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가겠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순간 열받았어요. 하오란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그 시골 같은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한국 따위에 가서 일해야 하나. 그런데 하오란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 문득 지난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하오란은 항상 제 뒤를 쫓아다녔죠. 제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곧바로 비슷한 걸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제 성과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내가 거절하면 하오란이 한국에 가서 공을 세울 텐데.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 자존심이 한국 같은 곳에 가는 걸 거부했지만 하오란에게 이 기회를 줄 순 없었거든요.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우리 회사의 위상을 높이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에이, 공항 하나 멋있다고 해서 뭐라고. 베이징 공항도 이만큼 좋아. 저는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처음엔 창밖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시골 같은 풍경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들리는 버스 안내 방송이 신기했어요. 다음 정류장은 오호역입니다. 오호역 정류장 도착까지 예상 소요시간 7분입니다. 뭐야?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준다고?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도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게다가 도로 옆으로 보이는 빌딩들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시내 중심가일 뿐이야. 외곽으로 가면 다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계속해서 빗나갔어요. 버스가 달리는 내내 도시의 풍경은 변함없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분명 회사에서 준 자료에는 한국이 경제 위기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위챗에 있는 중국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물었죠.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거짓말 아니야? 중국의 삼성 도시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여. 이상해. 분명 한국 경제가 망했다고들 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야. 중심가만 그렇겠지. 외곽은 다 슬렁가일걸? 우리 칭다오가 훨씬 더 좋아.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달랐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버스 정류장에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거리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각종 민원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고 있었고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원룸이라고 해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나. 20평대 신축 복층 오피스텔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가전제품은 전부 음성 인식이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항저우보다도 더 화려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한국지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죠. 왜 이렇게 지하철이 깨끗하지? 어떻게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잘 되는 거야? 사람들 옷차림은 또 왜 이렇게 다들 세련됐지?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거리의 모든 것이 중국과는 달랐으니까요. 한국 지사에 도착해서 놀란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중국 본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명품들을 일상복처럼 입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한국이 경제 위기라며? 월급이 낮다며?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직원들이 저를 반겼어요. 첸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논문 잘 봤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다니. 그들의 눈빛에서는 제가 늘 보아왔던 후진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동등한 전문가로서의 예우가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직원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력, 시장 분석 능력, 거기에 더해 세련된 디자인 감각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던 가상의 나라였던 걸까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지사의 개발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첸 씨, 우리 팀의 신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 되실까요? 무심코 네 하고 대답했는데 곧 후회하게 됐어요. 개발팀장이 보여준 기술은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 회사의 최신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아, 이거요? 작년에 개발한 건데 이미 시장 테스트도 끝났어요. 다음 달부터는 동남아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순간 아찔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기술을 그들은 이미 상용화했다니. 더 충격적인 건 퇴근 후였어요. 개발팀 직원들이 저를 데리고 강남의 한 식당으로 갔는데 이게 얼만데 이런 곳에서 회식을? 제가 깜짝 놀라자 팀원들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에이, 여기는 그냥 평범한 맛집이에요. 첸 씨 환영회니까 제대로 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평범하다고? 이 정도면 항저우에서는 VIP만 가는 수준인데. 식사 중에 한 직원이 물었어요. 첸 씨는 어디 사세요? 회사에서 준 오피스텔이요. 신사역 바로 앞이라 출근하기 편하더라고요. 아, 거기요? 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하시죠? 다음 달에 우리 아파트 옆에 새 오피스텔 생기는데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니요, 전 지금 숙소가 너무 좋은데요. 에이, 거긴 좀 낡았잖아요. 새 오피스텔은 홈 IoT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1기가 인터넷에. 낡았다고? 3년 된 건물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새 오피스텔의 시설은 제가 중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거든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이상하다. 분명 중국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날 밤 위챗으로 중국 본사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어때? 많이 불편하지? 거기 사람들 우리 무시하던데? 차별 심하지? 지하철은 진짜 더럽다면서?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죠. 제가 본 충격적인 진실을.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제가 한국에 물들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특히 하오랑과의 대화가 가장 힘들었어요. 시에인 거기서 고생이 많지? 한국 기술이 형편없다며? 우리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다면서? 순간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 그냥 그런데. 저는 얼버무리고 대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개발팀과의 첫 협업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2년 전에 시도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첸 씨 알고리즘에도 같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개발자가 지적한 문제점은 정확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대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가 제안한 해결 방법은 놀라웠어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죠.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그날 밤 회사에서 제공한 낡은 오피스텔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오란이었죠. 시에인 그곳 어때? 한국은 정말 후진국이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본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하오라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비웃겠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역시 내가 그랬잖아. 넌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빨리 본사로 돌아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발전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개발팀과의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이 있는데 첸 씨도 함께 가시죠. 네? 제가요?
당연하죠. 첸 씨의 알고리즘을 우리 기술과 접목시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하오란이 제 뒤를 이어 한국 파견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시에잉, 네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하오란이 가서 널 교체하겠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팀장님, 제가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뭐? 너 왜 갑자기?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해서요. 하오라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다룰 수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이제 나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직접 보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6개월 후 저희 팀이 개발한 신기술은 세계 IT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하오란을 포함한 중국 본사의 동료들은 여전히 제가 후진국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우물 안개구리가 누구였는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